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기말고사에 들어갈 텐데요.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이 3학년 1학기 성적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계획 잘 짜서 실천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본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기말고사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3 수험 생활은 굉장히 빠른 시간의 연속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 잡고 자신의 방향성을 잘 확인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네,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는 길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예전에 그 자동차 광고 중에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잘 간다 그런 얘기 그 광고가 생각납니다. 그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굉장히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잘 본 학생도 있고 뭐 좀 잘 못 본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6월 모의고사에 집착을 해가지고 흔들림이 막 생기는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어차피 이건 모의고사니까 앞으로 11월 수능까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잘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합격의 레이스를 달리는 진학계 마라토너 혜원여자고등학교 김명엽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 나무에 한 아리따운 여자가 있고 아래에서 도끼질입니다. 하나, 둘, 아홉, 열. 그리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근데 그 도끼를 주워 지나가던 사람이 11번째 나무 도끼질을 하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리따운 여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적힌 말이 뭐냐면 예전에 그때 내가 실패했던 건 그 한 번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메르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 취소가 됐고요. 다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진학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아나운서나 기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교통사고로 결석과 지각 기록이 좀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기말고사를 봐도 등급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나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날씨가 참 더운데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자꾸 졸음이 오긴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네, 긍정적으로 우리 학생 아마 잘 해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정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를 꿈꾼다고 하더니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 6월달 모의고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참 긴 시간일 텐데 어때요? 요즘 심정이 어때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네.
여러모로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언을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5등급, 수학은 2.25등급, 영어 1등급, 사회 2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1.6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등급을 받았다가 1학년 2학기 때 잠깐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학기 때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수학은 2등급 받았다가 역시 1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등급으로 원상태로 돌아왔고요. 영어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요. 국어 P 약 3등급 정도가 예상되고요. 수학 A는 2등급 정도, 그리고 영어 2등급, 그리고 생활과 윤리 2등급, 나머지 사회문화는 3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약 2.375등급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난 4월 달과 6월 그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 그리고 생활과 윤리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사회문화도 역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네, 비교과 영역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비교과 활동을 보게 되면 교내 활동이 첫 번째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그 반장 그리고 학생회의를 계속해서 3학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회에서 한 방송부장으로 역시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그런 꿈 때문인지 방송부장으로 3학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또 했었고, 동아리도 방송부 활동 그리고 영어 시사 토론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동아리로 즉 서브 동아리도 활동을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28시간 했고요. 2학년 때 68시간, 그리고 방과학교에도 1학년 때 254시간 참여했고 2학년 때는 261시간을 각각 수강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요.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한 그 미디어 스쿨에도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화천 생태 포럼에도 역시 참가를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그 체험학습 수기공모 우수상을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과 우수상도 있고요. 2학년 때는 꿈 미래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수학경시대 역시 장려상도 받았고,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에서 역시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논술경시대에서도 역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표창장도 받은 그런 상당히 수상 경력도 많은 좀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학부장 추천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지망으로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다빈치 전형으로 역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한 학생이고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인데, 자, 우선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의 그 2학기까지 학생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가 1.5등급이었고, 그리고 수학 2.25등급, 그리고 영어 1등급, 사회 2등급으로 평균 1.69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이번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니까 국수영사 원점수가 365점이에요. 이 정도로 성적을 받았을 때 대략 상위 누적 분포를 보니까 한 8% 정도 성적이 되더라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4월보다 많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적을 만약에 정시로 예상을 해본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 그 학생이 아나운서가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반에서도 계속 활동을 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아나운서 관련된 교내 활동 가운데서 특히나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아나운서에서도 방송부에서도 아나운서 직책을 맡았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너를 짰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방송 부원들과 함께 UCC를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특히 UCC를 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귤껍질을 위에서 까는지 아래에서 까는지에 대한 UCC를 제작했었어요. 재밌네요. 네, 그 점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귤을 어떻게 까는지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UCC라던가 아니면 방송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우리 학생이 UCC 가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UCC 가는 했구나. 네, 잘하셨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아나운서가 꿈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꾸준한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꿈과 미래에 대한 그 발표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최우상을 받았어요. 그런 점들이 저는 입학사정관에게 참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완할 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이 썼던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그 수학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살펴보면은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네. 즉,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올 1등급이었고, 국어는 1등급 받았다가 1학년 2학기 때 3등급 한번 받았다가 다시 1등급을 계속 받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수학이 좀 떨어졌는데,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멘토링도 했고, 그다음에 수학 빠순이라는 말을까지 쓸 정도로 수학을 잘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한 성적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 태도라든가 또는 학습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상위 성적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으로 차라리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소개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약간 틀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완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도 분명해 보이고 또 성실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경희대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경희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미디어 관련 직업을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넘었고요. 방송부 동아리 활동, 꾸준한 진로 활동에 힘입어서 두 번째도 잘 넘겼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 번째에서는 걸렸어요. 이제 몇 미터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7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70m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 주력해야 할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이정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70점 씨는 더 100점 주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의 꿈이라던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수학 부분에서 아까 성적도 약간 약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든 학생 교과 성적이 됐든 교과 영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교과 성적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70점밖에 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래도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시 전형을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1순위로 진단이 됐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학 교과 그리고 사회 교과의 성적이 좀 국어나 영어 교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1.69등급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1.69등급이면 상위권 성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꾸준하게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상들 역시 그런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제외하고는 8월 31일까지 모든 학생부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내 그리고 아직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해준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성적 좀 더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그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좀 그만큼은 아니지만
학력평가 성적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6월 달만 좀 떨어졌지 3월이나 4월 달도 괜찮았었거든요, 성적이. 그래서 이런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그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같은 것을 대비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되는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요,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전부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본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학생이 그 교내 논술 경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논술 능력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논술 전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인데요.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간다면 지금 대입 전형의 대부분의 흐름이 아무래도 수시에 다 있다 보니까 정시는 좀 힘든 건 많습니다.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걸 보니까 결과가 역시 쉽게 출제됐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학생도 한번 노력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수능에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수능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EBS 교재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을 충분히 풀어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무튼 수능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에 대해서 도전 가능성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모집 단위로는 언론 정보학과 28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에는 30명을 모집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17.3대 1 그리고 19.63대 1로 거의 뭐 20대 1 밑도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원 자격은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를 해당이 돼야 됩니다. 리더십이라든가 봉사 또는 국제화 또는 과학 문화인재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에서 계속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더십 봉사로 했으면 되겠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다단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로만 3배수 내에서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인성 면접을 보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서류 평가를 할 텐데 제출되는 서류가 이제 학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는 필수로 하는데 교사 추천서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도 아마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재 역량을 어떤 면에서 보냐면 잠재 역량 부분은 학생부의 비교과 부분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잠재 역량을 살펴볼 것이고 학업 적성 역량은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당연히 살펴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쪽에서 전부 다 기본적인 성적을 다 반영을 하고요. 평가 방법으로는요. 인성 면접 계속해서 면접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면접 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 및 인성을 볼 때는 어떤 서류 역량이라든가 또 창학 이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서는 이제 전공 기초상이라든가 논리적인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전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지원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약 45명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 1단계를 합격한 학생이 8명의 자료가 살펴봤더니 학생부 평균 성적이 한 1.9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종 합격한 3명의 학생부 성적은 2.16을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1단계만 통과한다면 학생부 성적보다는 오히려 어떤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시에서 추가 합격된 학생이 6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꼭 1.6등급, 9등급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공 적합성에 따른 그 서류의 중요도가 높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단계 발표가 이제 수능 이후 그리고 역시 면접도 수능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면접을 포기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아주 편안하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우리 학생이 희망을 했는데요. 미래 학부 13명인데요. 전년도에도 역시 13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11대 1에서 9.85대 1로 약 10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원 자격 자체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계열별로 2명씩이니까 아마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3배수 내외인데 특히 1단계가
3배수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교과가 80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교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비교과도 들어가고 자기소개도 들어가고 추천 들어가는데 종합평가를 하지만 역시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2단계들은 1단계 성적 70과 심층 면접 30%로 들어갑니다. 그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를 먼저 보면요. 교과 80 들어가는 부분, 국수형사, 즉 해당되는 과목 전체 다 등급을 반영해서 반영을 하고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잠깐 우리 학생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더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방법은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서 다단계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좀 살펴볼까요?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12분 내지 18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은 약 6분에서 9분 정도를 보는데요. 고려대학교 인재상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실성, 그리고 리더십, 공선사후 정신, 전공적합성, 창의성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선사후 정신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어떤 단체를 위한 대인을 다른 부분들을 위한 그런 네. 부분들이 공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정도의 합이 4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충분히 맞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미디어학부 지원자 16명의 데이터를 봤더니 작년에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이 5명의 학생부 성적 평균이 약 1.22등급으로 역시나 성적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합격한 학생 3명의 학생부 성적도 역시 1.25등급입니다. 역시 성적이 좀 높죠. 추가 합격자가 작년 1차에서 5명, 2차에서 1명을 선발했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체 수시 충원율은 92%로 100%를 못 채웁니다. 항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대학 전형과 중복 합격을 해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걸로 확실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면 좀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단계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대 인재상에 따른 그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합격자 발표를 수능 이전에 하지만 1단계는요. 역시 2단계 면접도 역시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신껏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점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결석이나 지각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교육부에서의 어떤 출결사항은 성실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무단 결석이나 또는 무단 지각 이런 것들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실제 병결로 지각이라든가 결석했던 부분은 의도했던 본인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출결사항에 담임선생님께서 이미 교통사고라고 특기사항에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말고사를 봐도 등급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각 교과목별로 어떤 등급에 따른 순위를 쭉 매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등급과 등급의 경계선에 점수가 있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교과목들이 혹시라도 점수가 1점이나 2점 차이로 하향 등급을 받게 되면 네. 등급이 낮은 걸 받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이제 지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점을 부여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과목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라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라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기말고사에서 더 신경을 좀 많이 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제가 추천 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대신 이제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은요, 혹시라도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중복이 됐을 때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경쟁률을 보게 되니까 40.75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디어학부는 5명인데요. 전년도는 4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요. 1단계 3배수 내외 역시 서류 전형으로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심층 문제 30인데요. 평가 방법을 보니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 등을 역시 종합평가하고요.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점검하고 심층 면접도
똑같죠. 똑같이 재시문을 숙지하고 면접 보는 시간이 6분에서 9분 정도 됩니다. 네. 2인 이상의 면접 지원 역시 똑같이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보통 그 최저학력도 학교장 추천과 마찬가지로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높지 않은 편이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니까 그 미대학부 지원자 15명의 데이터를 보는데 실제 합격한 학생 평균 성적이 1.63등급으로 역시 학교장 추천보다는 좀 더 떨어집니다. 역시 그 최종 합격자 두 명의 합격 성적을 보니까 1.68등급이에요. 비슷하죠, 우리 학생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추가 합격자도 1차에서 2명, 2차에 3명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4명 정도밖에 모집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추가 합격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성적에 의하면 융합형 인재전형, 즉 인문 전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약 2.7등급이에요. 근데 모집 단위별로 물론 단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1.4등급에서 약 3.7등급으로 레인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고, 특히나 일반고, 즉 자율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72%나 합격을 했어요. 외국어는 한 24.4%고요. 즉 결국은 일반고나 자율고 학생한테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충원율도 101%로 거의 충원을 잘 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 학교장 추천장보다는 학습은 교과 비중이 좀 더 낮기 때문에 1단계 통과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고려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인재상에 따른 그 서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준비가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 즉 수능 전이고요. 2단계 면접이 수능 이후인 11월 29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경희대도 볼까요? 네, 경희대 계속 볼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역시 언론정보학과, 여기는 지역인재 균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인데요. 전년도 8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7.75대1이었고요. 지원 자격을 보면 이건 그 국내 수도권 학교,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로서 역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당 2명 정도 되는데요. 입문자는 각각 1명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전형방을 보면 이건 일괄 전형인데요. 학생 교과가 70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교과, 즉 성적이 30%가 들어갑니다. 교과 7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수, 영사, 즉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요. 원점수라든가 과목 평균 이런 걸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도 또는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방과학교 같은 것도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서류평가에서는 어떤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 당연히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이제 선택인데요. 역시 이것도 추천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과 영역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 수상 실적, 리더십, 독서라든가 행동성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다 반영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저가 없다는 점이 또 약간 특징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작년도에 그 신설 전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데이터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제가 대충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도 한 1.4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나 또는 레오넬선 전형보다는 교과 성적이 분명히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과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그렇게 판단하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3월, 4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콕 집어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앞으로 기말고사 준비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말도 이렇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만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학생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